내가 대표님을 해쳤다고요? 한영준 씨,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어디 있나요? 거짓말이라고요? 윤지영 씨, 당신이 내게 직접 강진호 대표를 제거해야 한다고 지시했잖아요. 대표님이 없으면 우리가 회사를 장악할 수 있다고 유혹했지 않습니까? 난 단지 지영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난 이 모든 걸 계획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녀가 다 꾸민 일이야! 그래, 그럼 넌 도대체 왜 한영준을 강물에 밀어 넣었는데? 내가 실행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어머니 정말 아빠를 죽이려 했던 거예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아빠는 항상 어머니를 믿으셨는데. 민수야, 넌 아무것도 몰라. 내 아빠가 얼마나 무능했는지 알았다면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했을 거야. 피고인 윤지영 씨, 지금 민수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겁니까? 법의 심판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당신의 죄책을 더욱 입증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나팔수 채널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어느 봄날, 김수지는 10살 된 아들 민수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얼굴로 민수에게 말했다. 민수야, 오늘은 엄마랑 내가 좋아하는 분수대 옆에서 사진 찍을까?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엄마의 손을 꽉 잡았다. 민수와 수지는 늘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게 의지했다. 민수가 좋아하는 김밥과 계란말이를 준비해주고 놀이기구에서 뛰노는 민수를 지켜보며 환히 웃는 그녀의 모습은 평범한 일상이지만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다. 그러나 수지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다. 그녀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암 3기. 그것도 유전적으로 약한 폐 때문이라는 사실에 그녀는 아버지를 떠나보낸 순간이 떠올랐다. 내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내가 죽고 난 후에 민수와 남편이 괴로워할 것을 생각하니 너무 미안해. 그녀는 이 사실을 민수와 남편에게 숨긴 채 평소처럼 지내려 노력했다. 시간이 흐르며 병세는 더 나빠졌고 민수와 아빠는 그녀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점점 느꼈다. 남편 진호는 일을 미루고 아내 곁에 머물며 그녀를 돌보았지만 병만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마지막 날 수지는 민수를 불러 침대 옆으로 앉혔다. 민수야, 엄마가 항상 너를 사랑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해. 엄마는 언제나 하늘에서 널 지켜볼 거야. 그녀는 자신의 목걸이를 민수의 목에 걸어주며 말했다. 이 목걸이는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다는 약속이야. 약속 지켜줄 수 있지? 민수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꼭 기억할게요. 그렇게 수진이 세상을 떠난 후 집안에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민수는 엄마가 남긴 물건들을 만지며 눈물을 삼켰지만 자신보다 더 무너진 아빠를 바라보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진호는 아내를 잃은 후 회사도 아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매일 밤 술에 취해 소파에 쓰러져 있거나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날들이 이어졌다. 회사에서는 경영이 흔들리며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어느 날 민수는 술에 취해 잠든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아빠,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있으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저도 아빠가 다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고 싶어요. 진호는 아들의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술을 끊고 다시 회사로 출근하며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진호의 주변에는 또 다른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윤지영은 세련된 옷차림과 따뜻한 말투로 진호에게 접근했다. 사실 윤지영은 결혼을 한 유부녀이고 아들이 한 명 있는 어머니였다.
하지만 지영은 강진호 대표를 유혹하고 재산을 독차지할 욕심을 가지고 음모를 꾸며 허위로 이혼한 후 미혼인 것처럼 꾸며 강진호에게 접근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강 대표님, 회사 자산 관리에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호는 그녀의 능숙한 태도와 미소에 잠시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지영은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적인 도움을 주는 척하며 진호와 가까워졌다. 계약 건으로 몇 차례 만남을 가지던 중 그녀는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대표님, 제가 보기엔 너무 혼자 애쓰시는 것 같아요. 가끔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진호는 흔들렸지만 민수를 생각하며 그녀와의 거리감을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지영은 그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민수를 핑계로 접근하며 말했다. 민수도 많이 힘들겠죠. 제가 가끔 민수와 놀아줄게요. 그렇게라도 힘이 된다면 좋겠어요. 민수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접근에 불편함을 느꼈다. 아빠, 저 이모 별로 안 좋아요. 엄마랑 너무 달라요. 하지만 슬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진호는 지영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녀를 조금씩 신뢰하기 시작했다. 진호가 회사에 다시 출근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비록 여전히 슬픔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지만 아들 민수와 약속했던 대로 그는 다시 열심히 살기로 다짐했다.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도 대표님이 다시 돌아오셨다. 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 그런 진우를 보며 민수는 기뻐했지만 아빠 옆을 맴도는 윤지영이라는 여자가 신경 쓰였다. 윤지영은 사업과 관계를 다룰 줄 아는 교묘한 사람이었다. 부동산 중개업자라는 본업을 넘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의 약점을 꿰뚫어보고 이를 이용할 줄 알았다. 그녀가 처음 강진호를 만난 것은 회사의 자산 재구성을 돕기 위해서였다. 깔끔한 외모와 능숙한 태도로 진호와 몇 번 대화를 나누며 그의 삶과 사업을 세심히 관찰했다. 진호의 상황은 그녀에게 기회처럼 보였다. 어린 아들과 슬픔에 잠긴 대표라. 이렇게 무너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을 찾게 마련이지. 그녀는 진호의 약해진 마음을 파고들며 자신을 점차 필수적인 존재로 만들어갔다. 지영은 일부러 진호가 회사에서 피곤하게 일하고 있을 때 방문했다. 커피를 들고 찾아온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대표님, 잠깐 쉬어가세요. 이렇게 무리하면 아드님께서도 걱정하실 거예요. 진호는 처음에는 그녀의 관심을 부담스러워했지만 점점 그녀의 따뜻해 보이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었다. 지영은 진호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 민수를 이용하려 했다. 어느 날 지영은 진호에게 말했다. 대표님, 제가 민수와 친해지면 민수도 마음의 짐을 조금 덜 수 있지 않을까요? 진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민수를 위해서라면 괜찮겠다고 생각하며 지영에게 시간을 내주었다. 그렇게 지영은 민수를 만나러 진호의 집을 방문했다. 민수야, 이모랑 놀이터 갈래? 지영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민수는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다. 엄마가 없는 자리에 다른 여자가 들어오려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아빠랑 있을래요. 지영은 그런 민수에게 억지로 친절한 척하며 다가갔다. 그래, 민수가 아빠를 좋아하는 건 당연하지. 이모는 그냥 민수랑 친구가 되고 싶어서 그래. 민수는 그녀가 싫었다. 하지만 진호는 지영의 겉모습만 보고 그녀가 민수를 도와주려 한다고 생각하며 민수에게 말했다. 민수야, 이모랑 놀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아빠가 바쁠 때는 이모가 널 도와줄 수도 있잖아. 민수는 아빠가 왜 이렇게까지 그녀를 신뢰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영이 떠난 후 민수는 아빠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저 이모는 왜 자꾸 우리 집에 와요? 진호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민수야, 아빠를 도와주는 고마운 분이야. 이모가 없었다면 회사가 더 어려워졌을 거야.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지영의 행동이 마음에 걸렸다. 엄마가 남긴 목걸이를 손으로 꼭 잡으며 민수는 혼자 생각했다. 엄마가 여기 있었다면 저런 사람은 절대 아빠 옆에 못 왔을 거야. 사실 윤지영은 단순히 민수와 가까워지려는 게 아니었다. 그녀는 민수를 진호와의 관계에서 방해물로 여겼다. 저 아이만 없으면 내가 대표님 옆에서 완벽히 자리를 잡을 수 있을 텐데. 그녀는 민수를 친절로 제압하려 했지만 민수의 본능적인 경계심을 넘을 수 없었다. 그녀는 전략을 바꾸었다. 진호가 가장 취약한 순간 자신을 아군으로 여기게 만들기 위해 아내 김수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대표님, 사실 저도 한 번 크게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을 잃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잘 알아요. 그 말에 진호는 순간 흔들렸다. 지영 씨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군요. 그녀는 진호가 공감할 만한 이야기로 접근하며 점점 그의 신뢰를 쌓아갔다. 윤지영은 치밀한 계산으로 강진호의 신뢰를 쌓으며 그가 슬픔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즈음 결혼이라는 덫을 놓았다. 그녀는 민수와 진호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척하며 진호가 자신 없이는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 어느 날 진호는 회사에서 늦게 돌아온 뒤 지영에게 물었다. 지영 씨,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민수도, 회사도. 수진이 없이는 모든 게 흔들리는 것 같아요. 지영은 그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대표님, 민수도 많이 힘들어하겠지만 대표님께서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이 가장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전 항상 곁에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진호는 그녀의 말을 듣고 위로를 받았고 결국 민수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 민수야, 아빠가 혼자서는 내가 커가는 걸 충분히 도와주기 힘들 것 같아. 이모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민수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말했다. 아빠, 엄마가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데 이모가 엄마 자리에 오는 거 저는 싫어요. 하지만 진호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결정이 맞다고 믿으며 지영과 결혼을 결심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윤지영은 서서히 본색을 드러냈다. 그녀는 집안의 분위기를 장악하며 민수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민수야, 내 방에 있는 물건들 좀 치우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잖아. 민수는 단호히 말했다. 엄마가 주신 건 아무것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지영은 속으로 화가 났지만 겉으로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내가 그러고 싶다면 그렇게 하렴. 한편 진호에게는 여전히 헌신적인 아내로 행동하며 그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했다. 회사에서도 그녀의 영향력이 커져갔고 중요한 계약이나 자산 관리와 같은 문제를 진호 대신 처리하기 시작했다. 여보, 이 계약은 제가 검토해 볼게요. 대표님은 민수와 시간을 더 보내세요. 진호는 그녀를 믿었고 회사의 중요한 부분을 그녀에게 맡기기 시작했다. 윤지영은 진호의 비서실장 한영준에게도 접근했다. 영준은 성실하고 능력 있는 직원이었지만 회사의 힘든 경영과 인력 관리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지영은 이를 놓치지 않았다. 영준 씨, 대표님께서 많은 걸 맡기시니 정말 힘드시겠어요. 제가 옆에서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처음에는 단순한 동료의 도움처럼 들렸지만 그녀의 태도는 점점 변했다. 늦은 밤 회사에서 지영은 일부러 영준과 단둘이 남았다.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그의 옆으로 다가가 말했다. 영준 씨, 가끔은 대표님보다 당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걸 당신이 관리하잖아요. 영준은 그녀의 칭찬에 잠시 흔들렸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지영은 유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난 알아요. 그리고 더 많은 걸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날 밤 그녀는 의도적으로 영준과 육체적인 관계를 시작했다. 우린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대표님 없이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영준은 그녀의 유혹에 빠졌고 그날 이후 그녀에게 완전히 얽매였다. 윤지영은 이제 진호를 제거하고 회사를 장악할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그녀는 영준과 함께 은밀히 음모를 꾸몄다. 대표님은 지금 회사의 발전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사고처럼 보이게 해야 해요. 그래야 아무도 의심하지 않겠죠. 영주는 처음에는 두려워하며 망설였다. 하지만 대표님은 나를 신뢰하는데 이런 일을 어떻게? 지영은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린 이 회사를 살릴 거예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와 함께라면 더 큰 걸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영준은 그녀의 설득에 동의하며 계획에 가담했다. 그들은 진호가 자주 다니는 출퇴근 경로를 분석하며 교통사고로 위장할 방법을 준비했다. 지영은 모든 것을 철저히 계획하며 말했다. 완벽하게 사고처럼 보여야 해. 대표님이 사라지면 모든 게 우리 손 안에 들어올 거야. 한편 민수는 윤지영의 행동을 예리하게 관찰하며 불편함을 느꼈다. 어느 날 밤 그는 지영과 영준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 이제 실행만 하면 돼.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띵해졌다. 엄마가 여기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아빠가 위험해. 그날 밤 민수는 엄마가 남긴 목걸이를 꼭 쥐고 속으로 다짐했다. 아빠를 꼭 지켜야 해.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테니까. 운명의 날 아침. 강진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하며 민수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민수야, 오늘 학교 끝나면 아빠랑 같이 저녁 먹으러 갈까?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도 먹고. 민수는 아빠의 말에 반갑게 웃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한 감정이 떠올랐다. 전날 밤 우연히 엿들은 윤지영과 한영준의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 이제 실행만 하면 돼. 민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아빠가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빠가 출근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려는 순간 민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아빠, 오늘 회사 가지 마세요. 그냥 하루만 쉬면 안 돼요? 진호는 민수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느꼈지만 부드럽게 말했다. 민수야, 아빠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오늘 끝나고 바로 집에 올 테니 걱정하지 마. 민수는 아빠를 붙잡고 싶었지만 결국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아빠가 문을 나서는 모습을 보며 엄마의 목걸이를 꼭 쥐고 속삭였다. 엄마, 아빠를 지켜주세요. 그 시간 윤지영과 한영준은 진호의 출근 경로를 모니터하며 계획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모든 게 완벽해야 해. 사고처럼 보여야 하고 절대 우리가 연루됐다는 의심을 사면 안 돼. 지영은 냉정하고 단호했다. 영준 씨, 당신이 준비한 차량과 운전자들은 문제 없겠죠? 영주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 준비됐어요. 사고 지점은 진호 대표님이 늘 지나가는 교차로입니다. 그러나 영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진호를 배신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계속 고민했다. 하지만 윤지영은 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영준 씨, 우린 이걸로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대표님이 없는 회사는 우리 손에 써서 훨씬 더 잘 돌아갈 거예요. 그녀의 말에 영준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미 너무 멀리 왔어. 강진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를 몰고 회사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민수와의 대화가 떠올라 미소를 지었다. 민수는 점점 엄마를 닮아가고 있어. 하지만 그가 교차로에 다다랐을 때 맞은편에서 신호를 무시한 대형 트럭이 빠른 속도로 달려왔다. 진호는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꺾었지만 트럭은 그의 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차는 도로 한가운데 멈췄고 진호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트럭 운전사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더니 준비된 대로 현장을 떠났다. 윤지영은 사고 보고를 받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아. 이제 모든 게 내 계획대로 될 거야. 그 시각 민수는 학교에 있었지만 불안한 마음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는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빠가 사고를 당했다고요? 민수는 울음을 터뜨리며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에서 만난 아빠는 이미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었다. 민수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손을 잡고 흐느끼며 말했다. 아빠, 일어나세요. 저랑 약속했잖아요.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가기로 했잖아요. 윤지영은 민수를 위로하는 척하며 차갑게 말했다. 민수야, 이제 엄마랑 너뿐이야. 우리 힘을 합쳐서 잘 살아가야 해. 하지만 민수는 윤지영이 조금도 슬퍼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의심스러움을 느꼈다. 왜 어머니는 아빠가 돌아가셨는데도 이렇게 태연하지? 그때 민수는 윤지영의 태도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지영은 병원에서 곧장 진호의 재산 관련 서류를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민수를 무시하고 있었다. 대표님의 고문 변호사가 일을 정리하기 전에 빨리 회사의 주도권과 재산 정리를 제가 관리해야 하겠네요. 민수는 지영의 차가운 표정을 보며 그녀가 아빠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며칠 뒤 민수는 윤지영과 한영준이 몰래 대화를 나누는 것을 엿듣게 되었다. 사고는 완벽했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너무 찜찜해. 혹시 경찰에서 눈치를 채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 민수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충격에 빠졌다. 새엄마가 아빠를 해친 거야? 민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했다. 그는 엄마의 목걸이를 꼭 쥐며 속삭였다. 엄마, 제가 아빠가 어떻게 돌아가시게 된 것인지 밝혀낼 거예요. 민수는 모든 용기를 끌어모아 증거를 찾기로 결심했다. 그는 윤지영의 방을 몰래 뒤지기 시작했고 그녀의 서랍에서 중요한 서류와 음모의 일부를 담은 메모를 발견했다. 이게 다 무슨 뜻이지? 아빠의 교통사고. 이건 사고가 아니라. 며칠 후 윤지영은 한영준을 처리하기로 결심했다. 영준 씨가 살아있는 한 우리의 일이 모두 드러날 위험이 있어. 그 사람도 없애야 해. 그녀는 위장 이혼한 남편 김정호와 함께 음모를 꾸몄다. 정호 씨, 이번에는 영준 씨를 처리해야 해. 하지만 흔적을 남기지 않게 해야 해. 김정호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알았어. 이번엔 완벽하게 처리하지. 윤지영은 한영준에게 고급 한강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영준 씨, 요즘 고생이 많았죠. 대표님 일도 있었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쉬는 게 어때요? 영준은 의심스러웠지만 그녀의 태도에 끌려 약속 장소로 향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윤지영은 한강변을 걸으면서 영준과 대화를 나누었다. 영준 씨, 우리 잘 해왔잖아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영준은 그녀의 말을 믿으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어두운 한강변을 걷던 중 김정호가 갑자기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그는 둔기를 들고 한영준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건 너를 위한 거야, 영준.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 모두 끝나.
영주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김정호의 연속된 공격에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다. 윤지영은 쓰러진 영준을 내려다보며 냉소적으로 말했다. 미안해요, 영준 씨. 이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에요. 김정호는 영준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그의 몸을 한강으로 밀어넣었다. 끝났어. 이제 우리에게 걸림돌은 없어. 강물에 떠밀려 내려가던 영준은 기적적으로 강가의 기슭에 정착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 새벽이 되었고 강변을 운동하던 행인들이 그를 발견했다.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빨리 구급차를 불러요. 영준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응급실로 이송되어 목숨을 건졌다. 병원에서 정신을 차린 그는 윤지영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날 죽이려고 했어.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다시 날 찾아 반드시 또 죽이려고 할 거야.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차라리 자수해서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목숨만은 살아야겠다 하며 마음먹었습니다. 영준은 몸이 아픈 와중에도 경찰에 자수하며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제가 모든 걸 말하겠습니다. 강진호 대표님의 사고는 계획된 것이었고 제가 윤지영과 꾸며서 강진호 대표님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윤지영과 김정호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경찰은 영준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윤지영과 김정호를 체포하기 위해 나섰다. 윤지영은 경찰이 들이닥치자 태연하게 물었다. 무슨 일인가요?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그러나 경찰은 단호하게 말했다. 윤지영 씨, 당신을 강진호 대표의 살인 공모 미 찬영준 살인 미수 혐의의 의심이 있어 체포합니다. 하지만 체포된 윤지영은 영준이의 일방적인 진술이며 자신은 강진호 대표님을 살해하겠다는 음모를 꾸민 적도 없고 영준을 살해하려고 시도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수가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새엄마의 말은 전부 거짓입니다. 여기에 새엄마와 비서실장님이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했던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하며 경찰관에게 파일을 건네주었다. 거기에는 강진호 대표를 살해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내용들이 모두 들어있었다. 그러자 윤지영은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면서 더 이상의 진술을 거부하였습니다. 아빠, 엄마, 이제 모든 일이 끝났어요. 제가 두 분의 사랑을 잊지 않을게요. 윤지영과 김정호는 경찰에 체포되어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조사 당시 윤지영은 차분한 척하며 자신이 무죄임을 주장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모두 오해예요. 그러나 그녀의 말투에는 여유가 느껴졌다. 법망을 피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정호는 윤지영의 태도와 달리 긴장된 얼굴로 침묵했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윤지영과의 관계와 음모에 대해 일부 진술하기 시작했다. 우린 단순히 강진호 대표를 사고처럼 보이게 하려 했을 뿐입니다. 윤지영이 모든 걸 계획했어요. 검찰은 한영준의 증언과 제공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철저히 조사했다. 강진호의 교통사고를 위장한 계획, 한강에서의 살해 시도, 그리고 윤지영과 김정호의 공모가 하나씩 밝혀졌다. 한영준은 법정 증인으로 설 것을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말했다. 저도 윤지영의 계획에 동참했지만 그녀가 저를 죽이려 하면서 진실을 말할 결심을 했습니다. 강진호 대표는 그녀의 음모로 목숨을 잃었고 저 역시 그녀의 희생양이 될 뻔했습니다. 윤지영은 법정에서 끝까지 자신을 변호했다. 한영준 씨의 증언은 거짓입니다. 제가 그를 죽이려 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모든 건 제 남편 김정호의 계획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검찰은 그녀의 발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증거와 영준의 증언으로 그녀의 책임을 입증해 나갔다. 민수는 아빠와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며 법정에서 아빠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확고한 의지를 담아 말했다.
아빠는 제가 사랑하는 가장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새어머니가 아빠를 해쳐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저에게 늘 말하셨어요.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요. 민수의 증언은 법정의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의 순수한 말은 강진호의 억울한 죽음을 더욱 부각시켰다. 검찰은 강진호의 교통사고를 계획한 윤지영의 음모, 한강에서 영준을 죽이려 한 시도, 그리고 위장이혼한 남편 김정호와의 공모를 입증하며 강력한 형량을 구형했다. 윤지영의 변호인은 그녀가 모든 계획의 주모자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지만 민수가 모아두었던 증거와 증언은 그녀의 무죄를 증명하기엔 부족했다. 재판이 끝날 무렵 판사는 단호하게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윤지영은 강진호 대표의 살인 및 공모, 한영준 씨의 살인 미수 혐의가 인정됩니다.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또한 김정호 씨는 공모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은 조용해졌고 윤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좌절했다. 이게 다 영준과 민수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끝날 수 없어. 재판이 끝난 후 민수는 이제 혼자가 되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다짐했다. 아빠의 친구이자 회사 고문이었던 김창수는 민수의 후견인이 되어주기로 했다. 민수야, 내 아빠와 엄마가 남긴 사랑을 잊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렴. 삼촌이 옆에서 도와줄게. 민수는 부모님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다. 아빠, 엄마 저는 두 분이 자랑스러워하실 만한 사람이 될게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강진호의 회사는 김창수와 신뢰받는 경영진에 의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민수는 할머니와 함께 지내며 학교에 다니고 종종 회사에 들러 아빠가 남긴 가르침을 배우기 시작했다. 아빠가 남긴 이 회사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는 곳이야. 아빠의 뜻을 이어가려면 나도 열심히 공부해야겠어.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민수에게 응원을 위한 댓글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그럼 민수도 지금의 힘든 상황을 벗어나 힘을 낼 거예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